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한국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을 계기로 일본에서 만나 회담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 문제 등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 참석을 계기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가 일본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양국이 영내 위협에 함께 맞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linchpin of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We take that relationship seriously and we stand with you in the face of threats, knowing that we are aligned on so many issues. We have a shared history and we have a lot of work yet to do together to strengthen that relationship.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양국의 국방 관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면서 이 시대의 도전 과제를 다루기 위한 동맹 확대 조치들을 환영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또 양측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역사적인 청정에너지 투자 등 기후위기 대처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해리스 부통령은 특히 전기차 세제 혜택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법 시행에 따른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무총리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지속 고조되는 핵 위협이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총리는 한국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이행하는 데 있어 한미 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차별적 요소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미국 행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일본 일정을 마치고 오는 29일 한국을 방문해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27일 로이터 통신에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DMZ 방문은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미한 동맹의 힘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최근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불리는 KN-23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군이 요격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KN-23이 저고도 비행에 조종 능력까지 갖춘 신형 미사일인 만큼 다층 방어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국장은 26일 VOA에 북한이 지난 2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KN-23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기술이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동 능력을 갖추고 저고도 비행을 하는 효과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현재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하기가 까다로운 편이고 고체 연료를 사용해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며 기존 미사일보다 적중률도 훨씬 높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The fact that it does have some maneuvering capability that allows it to correct its trajectory, correct its path, flight path to a certain degree. If they're aiming it at an airbase, I would assume that it can hit the airbase. And of course, if it's equipped with a nuclear weapon, then accuracy is less important. 미사일 전문가인 반 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계속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성과 기능을 시험해보는 것 같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현대화하면서 기존 미사일보다 재래식 전쟁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비해 공군력이 부족한 북한이 전시 상황에서 KN-23 같은 미사일로 한국과 일본의 공군 기지를 목표로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we would expect them to, use ballistic missiles pretty extensively on the peninsula in particular, but also against Japan, to do things like, suppress air bases, make it harder for us to conduct air operations, make it harder for reinforcements to get to the area, disrupt, ground formations, take out critical infrastructure, that kind of thing.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KN-23이 요격하기 까다롭고 적중률이 높아 실전에서 상대국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t's able to carry 500 kilograms or so warhead, which is enough for a nuclear weapon if they've miniaturized. If it's carrying a warhead like a nuclear weapon or a chemical weapon, it could have a pretty serious effect.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비롯해 저고도와 중고도, 고고도를 아우르는 다층 방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해상훈련이 한국 동해상에서 시작된 가운데 한미연합사령관과 한국의 합참의장이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승선의 훈련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폴 라카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7일 로널드 레이건호의 승선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와 확장 억제 공약은 철통 같다면서 이번 항모 강습단의 방안과 미한 연합해상훈련은 미국의 확장 억제와 전투 준비 태세에 대한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승겸 한국합동참모의장도 레이건호의 승선에 훈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미한동맹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만일 북한이 핵공격을 시도한다면 북한 정권이 더는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의 한반도 전개는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과 7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된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미국 항모가 연합훈련을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북한이 최근 컨테이너 화물선을 구매한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선박 구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최근 몇 년간 위장 회사를 통한 이런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입니다. 북한 깃발을 단 SF 블룸호란 이름의 선박이 이달 들어 북한 남포와 중국 룽커우항을 몇 차례 오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은 자신의 위치 정보를 담은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통해 선박명이 포함된 기본 정보를 외부로 송신하는데 이를 통해 수신된 SF 블룸호의 이름은 부양 2호입니다. 그런데 BOA가 과거 선박의 등록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SF 블룸호 혹은 부양 2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타이완 회사가 소유한 더블 해피니스 1호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린 트래픽과 유엔의 선박 등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중국 홍콩에 사무실을 둔 시노 에버 트레저사가 타이완의 한 회사로부터 이 선박을 구매했고 이후 선적을 탄자니아에서 팔라우로, 이름도 더블 해피니스 1호에서 토윈호로 변경했습니다. 이어 올해 3월 북한 깃발을 단 SF 블룸호 또는 부양 2호가 돼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6월부터 올해 3월 사이 홍콩 회사와 북한 사이에 부양 2호에 대한 매매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니면 타이완 회사로부터 이 선박을 구매한 홍콩 회사가 애초부터 북한이 세운 위장 회사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실험에 따라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부양 2호가 타이완과 홍콩 회사를 거쳐 북한 깃발을 달기까지 유엔 제재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위장 회사를 동원한 북한의 중고 선박 구매는 최근 몇 년간 자주 관측됐습니다. 특히 BOA는 북한이 한때 한국 소유였던 10,000톤급 이하 중고 선박 여러 척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깃발을 달거나 한국 회사 소유의 리용호와 써니시더호, 오션스카이호 등 6척이 2019년과 2020년 사이 북한 선박으로 변경됐습니다. 또 최근 수십 차례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가 포착된 선적 비상의 뉴콘크호도 한때 한국 선박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3월 매각을 위해 한국을 떠나면서
차항지를 북한으로 보고했지만 아무런 제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을 수용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HRNK는 2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 유엔 대표부가 지난 2018년 유엔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을 북송했으며 러시아도 3만여 명이던 북한 노동자가 2018년 이후 만여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대북제재위에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증언과 중국 내 소식통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도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에 잔류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들을 계속 활용하고 있고 북한 당국은 이를 통해 외화를 계속 벌어들이는 등 양측 모두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 제정 목적인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북한인권재단에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하고 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북한 동포를 위해 한국의 양심과 한반도의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더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자유주간 대회장격으로 격려사를 한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문재인 전임 정부 아래 북한 인권과 관련해 중요한 시간과 자산을 다 잃었다며 북한 인권재단이 빨리 설립돼 문재인 정부 당시 잃은 자산을 되찾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일이 다시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회의 여야 초당적 합의로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 인권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재단 이사를 두도록 했지만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을 거부해 6년이 지나도록 법에 명시된 북한 인권재단을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